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요 거꾸선 그래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그래프를 배웠는데요. 그린 그래프, 막대 그래프, 거꾸선 그래프 배웠습니다. 자, 그런 그래프들이 어떤 자료를 만났을 때 그린 그래프, 어떤 자료를 만났을 때 거꾸선 그래프, 어떤 자료를 만났을 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교과서는 110쪽과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직접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요 표로도 나타내 보고요 그걸 거꾸선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는 좀 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예상할 수 있겠죠. 알맞은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요즘 초등학교의 신입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 신입생 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조사를 했어.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알기 쉬울까? 수위는 전국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를 조사해서요 오른쪽과 같이 세 가지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의 변화를 나타내기에 어느 그래프가 가장 알맞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전국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의 변화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 변화라는 말이 나오면 거꾸선 그래프가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표를 볼게요. 신입생 수가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7만 명부터 쭉쭉쭉쭉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그래프였습니까? 그렇죠. 그림으로 나타낸 그린 그래프였고요. 두 번째는 막대 그래프, 세 번째는 거꾸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수위가 조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위는 이거 조사했죠. 초등학교 신입생 수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알아보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기 있죠. 전국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의 변화를 나타내기에 어느 그래프가 더 알맞을까요?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그린 그래프 있고요. 두 번째는 막대 그래프, 세 번째는 거꾸선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국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의 변화를 나타내기에 어떤 그래프가 더 적당할까요? 자, 나 그래프 중에서 연도별 전국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의 변화를 나타내기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는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막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거꾸선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거꾸선 그래프가 변화를 훨씬 더 잘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네, 다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선분으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의 기울기만 살펴보면 어디에서 줄어들었고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막대 그래프는 서로 크기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변화를 잘 나타내는 그래프는요 거꾸선 그래프가 되고요. 한눈에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 그리고 그린 그래프는 조금 재미있게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기울어진 정도를 보고 신입생 수의 변화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선 그래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확대시켜 볼게요.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0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을 5칸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10을 5칸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뭐다? 그렇죠. 2가 됩니다. 2.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2가 돼요. 신입생 수가 가장 적은 것은 몇 년도이고 그때의 신입생은 몇 명인가요?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신입생 수가 가장 적은 것은 몇 년도인가요? 가장 아래쪽에 점이 찍힌 거 여기 찍혀 있네요. 여기 보면은 2012년도가 가장 신입생 수가 적은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신입생은 몇 명일까요? 네, 40에서 한 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가 2만 명이죠. 그래서 42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20년의 신입생은 2018년보다 몇 명이 줄었을까요? 2020년은 여기 있고요. 2018년도는 여기 있습니다. 몇 명이나 줄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2020년 여기가 2018년도고요. 여기는 2020년도예요. 한번 눈금을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2018년도에는 40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46만 명이 되는 거고요. 2020년도는 딱 가운데 있어요. 한 칸 반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칸은 2만 명이죠. 그래서 반 칸은 1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43만 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46에서 43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3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15년의 신입생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2015년도는 우리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거꾸선 그래프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나타나 있지 않은 값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상해 보면 돼요. 2015년도는요. 2014년도와 2016년도 정확히 가운데 있겠죠. 여기서 쭉 위로 선을 긋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그으면 여기에 만나는 눈금이 있겠죠. 그 눈금을 읽어주면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0에서 한 칸, 두 칸 반이 올라갔습니다. 두 칸 반이기 때문에 한 칸은 2만 명, 반 칸은 1만 명. 그래서 두 칸 반이니까 5만 명, 45만 명이 되겠네요. 45만 명 정도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의 신입생 수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2022년도네요. 여기가 바로 2022년도가 되겠죠? 자, 보면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조금 늘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보면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했기 때문에 2022년도는 왠지 늘 것 같아요. 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줄을 것 같습니다. 또는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상해보는 거예요. 예상. 거꾸선 그래프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써볼게요. 거꾸선 그래프는요. 이런 게 참 좋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좋습니다. 시간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변화라는 말이 나오면 거꾸선 그래프로 딱입니다. 딱. 생활 속에서 거꾸선 그래프가 활용되는 예를 찾아볼까요? 자, 이런 거. 몸무게의 변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몸무게 변화. 그죠? 시간에 따른 변화죠. 거꾸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요. 키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의 변화. 기온의 변화. 그렇죠?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기온의 변화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은요, 이거 배웠어요. 그린 그래프, 막대 그래프, 거꾸선 그래프를 보고 변화를 나타내는데 어떤 그래프가 더 좋을지를 알아봤습니다. 거꾸선 그래프가 더 변화를 나타내는데 더 좋았죠. 자, 그린 그래프는요, 그림으로 신입생 수를 나타냈고요. 막대 그래프는 막대로 나타냈고요. 거꾸선 그래프는 점으로 찍고 뭘로? 선분으로 이어서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장점이요. 크기를 한눈에 뭐하기 쉽다? 비교하기 쉬워요. 막대 그래프도 역시 크기를 한눈에 비교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린 그래프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좀 재미있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왠지 더 친근하고 더 우리가 좀 쉽게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래프가 그린 그래프예요. 거꾸선 그래프는요, 시간에 따라서 뭐하는 자료를 나타내기에 좋다? 그렇죠. 변화하는 자료를 나타내기에 진짜 좋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그린 그래프보다 한눈에 더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하고 그린 그래프를 비교하면 당연히 막대 그래프가 더 비교하기 좋아요. 자료에 따라서 어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알맞은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거꾸선 그래프 총 복습하는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 수업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내용이나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